자,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도로 사정 어땠습니까? 아우, 정말 비가 많이 옵니다. 지금 뭐 여기저기 다 오고 있어요. 아니 뭐 도로 사정은 지금 난리 났죠. 아니, 네. 택시 타고 오잖아요. 아, 택시 타고 왔어요. 택시 기사분이 좀 힘들어하지 않으시던가요? 아, 저는 오늘 55km대로 왔어요. 아, 저속주행, 천천히 60km. 안전하게. 네, 근데 그렇죠. 다른 차들도 이게 앞이 안 보이니까. 그렇죠. 네. 와이퍼가 움직여도 앞이 안 보여서 앞이 안 보여요. 그럴 네. 때는 비상 깜빡이를 켜고 운행하는 게 좀 안전하다고 해요. 아. 이 앞에 안 보일 때는 어쨌든 불빛은 보이니까 불빛에 의지해서 차간 네. 거리를 인식할 수 있으니까 네. 항상 전조등 오토로 해두셨는 아닌 분들은 전조등 꼭 켜셔야 되고요. 예. 예, 아 진짜 위험해요. 네. 아니, 여기 계신 분들 다 운전 잘하실 것 같은데. 아 저 20년 20년 경력. 20살 때. 오늘 약간 얼굴이 약간 총초해 보인다라는 저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아 요즘에. 그래요? 예. 아, 느낌 괜찮아요? 입술이 또 이렇게 하얗지 분명히 발랐는데 이상한 것 같네요. 저 안 아프고요. 예, 네. 건강합니다. 자 여러분, 예, 운전을 20년 했다고 해서 제가 뭐 나이가 40이 아니고요. 저는 이제 10살 때부터 무면허 운전. 무면허요? 너무 많이 간다. 예, 나이를 숨기고 싶은데 안 되네요. 네. 자 오늘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열어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박 팀장님의 네. 주제가 과연 어떨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다들 아시는 이야기를 뭐 또 가지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자, 지난밤부터 해서 미국 시장 또는 글로벌 외신들을 보셨던 분들은 뭐 네. 바이든 정부, 트럼프도 뭐 TSMC에 대해서 뭐 대만이 방위비를 더 내야 된다라는 언급 때문에 사실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뭐 큰 폭의 어떤 조정을 주고 있다. 근데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뭐 어느 정도 좀 예상을 했잖아요. 이게 자국 우선주의 또는 뭐 자국 기업 우선주의가 좀 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것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제가 또 한 측으로는 좀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네. 지금 이제 거의 시장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시장이 출렁거리니까 우리 시장도 그렇고 네. 미장도 그렇고 네. 트럼프의 그런 공약 관련한 섹터가 또 오르고 그러니까요. 트럼프가 이거 보조금 너무 많아 이렇게 한마디에 뜨고 TSMC 훅 빠지고 맞아요. 이럴 일입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과하게 움직이는 것 같긴 한데 사실 어느 정도 이러한 변동성은 불확실성에서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이고 너무 싫어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면 시장에서 다시 또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번 일부 약간의 변동성이 좀 있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많이 올라왔잖아요, 사실.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그래서 많은 엔비디아도 뭐 주간 단위로 보게 되면 정말 엄청난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뭐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뭐 조정이 좀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이미 벌써 9월 금리 인하를 100%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이야기 같이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역대급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러셀 지수입니다. 이게 오. 골드만삭스에 오랫동안 있었던 트레이더가 내가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이러한 상황을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이제 YMG 박종훈 팀장의 그렇죠. 역할이 굉장히 그것만 컸죠. 눈에 보였습니다. 미국 시장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할 정도의 영향이요. 그러니까요. 대단합니다. 뭐 이제 하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디로 하산하실 거예요? PD실로? 지하 2층이요. 지하 2층, 지하 2층. 예, 그렇죠. 지하 2층으로 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자, 자, 이어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인데요.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중국에 엔비디아 칩을 제공하는 게 아니냐라는 약간의 그 내부자 어떤 발언이 좀 있었어요. 내부자에 대한 보도가 좀 있었는데 물론 이것은 약간의 어찌 보면은 음모론일 수도 있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정말 오늘 준비하면서 와, 중국은 진짜 이래도 되나? 왜요? AI 기업에서 검열을 나섰는데 이 AI가 우리가 예를 들면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그 AI를 전부 다 사회주의적으로 바꿔버렸어요. 아, 사회주의화된 AI. 그렇죠. 뭐 그렇게 될 수 있죠. 뭐 그럴 교육을 수밖에 그렇게 없는 시키니까. 상황이긴 한데 그 중국 자체가 모든 AI 기업을 그렇게 검열에 나섰고 네. 자, 제가 좀 기사 내용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가서 뭐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재당선이 된다면 최근에 나왔던 여러 가지 조금 변경사항이 있어요. 저 변경사항이 됐던 부분을 제가 뒤에서 정리를 좀 해드렸기 때문에 향후 방향성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그러면 지수의 움직임부터 볼 텐데 다우는 또 올랐어요. 다 올랐죠. 정말 뭐 사실 어찌 보면
금융 섹터나 에너지 섹터가 다우 지수 안에 뭐 다우 지수 안에 뭐 30개 종목밖에 없다 보니까 네. 뭐 일부 한두 개의 종목으로도 크게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0.59% 상승을 했고요. 뭐 빅테크가 뭐 상대적으로 좀 적다 보니까 네. 예, 이러한 상승폭을 좀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이 2.77% 하락을 했습니다. 아, 많이 빠졌어요. 예, 뭐 중간에 반등도 없이 그냥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시장에서 큰 우려가 있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S&P 500 1.39% 하락을 했고 러셀 2000 지수도 1%대 하락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자, 오늘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존스가 뭐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유는 금융 섹터, 파이낸셜 섹터가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는 보니까 말씀하세요. 그리고 에너지 섹터 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그리고 같아요. 헬스케어도 지금 좋죠. 진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막 예. 존슨앤존슨, 에브비 다 올랐는데 맞아요. 제일 많이 오른 다우 종목 보니까 유나이티드 헬스그룹과 존슨앤존슨 들어가 있고 시스코가 또 올랐어요. 예. 그리고 쉐브론, JP모건 이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다우는 30개 종목 안에서만 등락을 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올랐다. 네. 자, 이렇게 빨간 거는 짧게 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리와 유가 네. 엔비디아 마이너스 6% 빠졌어요. 얘기하고 싶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AMD가 마이너스 10% 빠졌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 하락하는 알고 거? 계셔야 되니까. 테슬라 마이너스 3% 빠졌습니다. 네, 또요. 또 메타는요? 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마이너스 10%. 네. 그리고 퀄컴 마이너스 8%. 네. 아유, 뭐 너무 많네요. 자, 넘어가서 뭐 또 계속 얘기하세요. 하락한 거. 뭐 기분 안 좋으니까 계속 얘기해 네, 보세요. 뭐 네. 제 통장 잔고 마이너스 50%. 네. 그런 거는 슬프잖아요.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와 자, 유가 금리와 보겠습니다. 유가입니다. 9월 금리 인하 기대감에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뒤에 가서 또 9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10년물 국채 금리 4.14% 기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유가가 다시 좀 튀어 올랐어요. 82달러, 82.9달러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여전히 중국 경제 위축에 대한 그런 부분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일부 변동성이 좀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별 소식 바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반도체 섹터가 너무 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또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저 트럼프의 대만 방위비 증액과 함께 TSMC의 세제 혜택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쟤네들 돈 많이 버는데 왜 우리가 도와줘야 되냐? 뭐 이러한 뭐 과거에도 뭐 똑같은 이야기들 많이 있었죠. 계속 야, 니네들 잘 살잖아. 요거를 입에 뭐 달고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희들 잘 사는데 왜 돈을 더 내야지?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으니까 이런 스탠스가 뭐 좀 이어진 것 같고 뭐 다들 예상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섹터가 일제히 폭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퀄컴입니다. HSBC에서 투자기관 하향 소식에 주가 마이너스 8%대 하락을 했는데, 물론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주가 하락폭이 좀 컸고 여기에 또 투자기관 하향 소식까지 있었다. 네. 자, HSBC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에 대한 화려한 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지만은 4분기 매출 목표치 달성은 아마도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치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퀄컴이 상대적으로 조금 큰 폭의 하락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비언트 운송 서비스라는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분기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 마이너스 7%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깃랩이라는 기업, 그리고 데이터독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깃랩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 툴을 만드는 그런 이제 업체인데,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 데이터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클라우드를 모니터링하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깃랩이 이제 데이터독을 포함한 여러 회사로부터 인수 관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깃랩이 피인수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7%대 상승을 했고, 데이터독 외에도 많은 기업들이 깃랩을 인수할까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데이터독이 아마 인수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하지만 데이터독은 또 주가가 마이너스 7%대로 하락을 했어요. 뭐 지금 시점에서 인수하는 것이 뭐 많은 자금 비용이 들어가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약간의 양 기업이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브빌로우입니다. 회사의 가이던스 하향 조정과 CEO 사임의 주가가 마이너스 22% 하락을 했고요. 자, 월가의 하우스들도 사실 투자기관 하향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유통회사는 아닌데 일부 지역에서 그래도 뭐 로스와 같은 뭐 그러한
어떤 유통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어제 정말 큰 폭의 상승을 했었죠. 6%대 넘는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뭐 제프리스가 또 우수한 25개 기업의 선정에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들어가고 또 향후 비용 절감에 따른 탄탄한 실적이 예상이 된다. 네. 이러한 이야기 때문에 주가가 또 4%대 추가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존슨앤존슨입니다. 2분기 시장 예상치 상회한 실적 발표 주가 4%대 상승을 했고요.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또 US 뱅코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 발표 주가 4%대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US 뱅코프 같은 경우에는 여러 미국에서 이제 은행에 관련된 여러 규제 평가에 관련된 스트레스 지수라고 해서 여러 평가에 타격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EPS가 0.97달러를 보고했는데 월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하고 나서 0.94달러를 예상을 했지만 이 부분을 또 상회하다 보니까 또 주가가 상승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고요. 순이자 수익도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VF 코퍼레이션인데 이건 정말 저도 보면서 약간 흥미로운 이야기인데 안경그룹이죠. 아마 이거 미국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이 안경그룹이 웬만한 안경그룹을 다 먹어 거의 잠식하다시피 다 먹은 그런 기업인데 이 기업이 엑실러 룩소티카 라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현금 15억 달러에 VF 코퍼레이션 자사의 슈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네. 이 슈프림이라는 브랜드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하면서 주가가 7%대 상승했는데 아마 젊은 분들 또는 힙합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패션에 감각이 뛰어나신 분들은 또 슈프림이라는 기업을 너무나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게 안경그룹과 슈프림의 브랜드가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모르겠으나 슈프림을 또 워낙에 다들 슈프림 하면은 그냥 일반적인 제품들도 슈프림 스티커만 붙어 있으면 맞아요. 그냥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잖아요. 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좀 관심이 있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ASML, 존슨앤존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 마감하면서 유나이티드, 알코아, 디스커버 이런 기업들도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데 내일 또 더 중요한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이러한 스케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SML 바로 실적 발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치 예상치는 상회했어요. 상회했는데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반도체 관련해서 좋지 않았던 부분도 있었고 또 중요한 건 가이던스가 빨간불이 들어왔죠. 가이던스가 이 밴드 안에도 못 들어오는 그런 예상치를 그러니까 하향 전망을 하다 보니까 자 이렇게 빨간불이 왔다. 그래서 주가가 또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 앞으로 남은 3분기에서는 가이던스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자, 그래서 ASML CEO가 이런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마 CEO 하시게 되면 과거에 이재용 회장과 같이 찍었던 요 사진 또 유명하잖아요. 같이 ASML과 삼성전자의 여러 계약을 수주하면서 또 요 분이세요. 요 분이 흰머리. 자, 그래서 자, AI의 강력한 발전이 다른 시장 부분보다 앞서고 있고 대부분의 산업 회복과 성장을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했고 여전히 거시 경제가 불확실하다. 그리고 하반기 업계 회복세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2025년 주기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서 사실 2025년에 더 좋은 어떤 전망을 좀 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우리의 시스템을 전부 다 도입을 할 것이다. 이런 예정이 좀 있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압박과 수출 제한에도 불구하고 2분기 매출의 41%를 차지했대요. 중국이. 그 엄청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SML 비즈니스에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의 여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관련된 또 발언을 여기서 너무너무 중요한 또 사업 파트너로서 자, 이야기하다 보니까 향후 이런 부분도 혹시나 또 추가적인 제재가 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압박이 있을지는 향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한번 보시게 되면 또 시장이 지금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100% 반영을 하고 있어요. 95.3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리 동결이잖아요. 이쪽 맨 오른쪽이. 그래서 7월 달은 금리 동결이 가장 우세한데, 9월 달은 금리 동결이 0%. 아예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거예요. 금리 동결은 없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금리 인하를 하든 두 번 금리 인하를 하든 무조건 한다. 금리 인하한다라는 게 지금 9월 전망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9월에서는 금리 인하가 100% 일단 실행이 될 것이다라는 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어제도 뭐 여러 가지 시장의 상황 특히나 러셀 지수가 크게 또 상승하는 모습이 이러한 부분에도 기인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뭐 물론 이제 앞으로 남은 뭐 인플레이션 데이터도 있겠지만 또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에는 또 FOMC 회의가 없거든요. 그래서 8월 달 회의에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가 또 9월에 갑작스러운 또 변동성을 줄 수도 있는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뭐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에 트럼프 인터뷰가 좀 공개된 게 있는데 제롬 파월 의장한테 선거 전에는 절대로 금리 인하하지 말라고 자기가 경고를 했었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이 아닌데 무슨 권리로요? 무조건 11월 전에는 하지 마라. 금리 인하하지 마라 하고 자기가 경고를 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워닝을 했다. 파월을 그렇게 안 좋아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러한 인터뷰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또 뭐 하여튼 이러한 발언 하나하나가 약간의 좀 변동성을 증폭시키는 게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 100% 전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올해 이제 현재까지 배당을 포함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19.7%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이제 장 마감했기 때문에 뭐 소폭 한 18%로 좀 내려갈 수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큰 상승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 요 파란색이 미디언 값인데 7월 평균, 7월 달로 우리가 봤을 때는 보통 이쯤 되면 6.6%가 오르는 게 보통 우리가 미디언 값, 평균 값이었는데 중위 값이죠. 예, 중위 값이었는데 이번에는 19.7%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정말 엄청난 아웃퍼폼을 보이고 있는 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부 조정이 있는 부분도 뭐 이렇게 뭐 상승하다 보니까 또 일부 조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7월 달 보게 되면 이 노란색 부분이에요. 노란색 부분인데 이 빨간색이 평균입니다. 예, 평균 7월 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 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보통 7월 달은 이런 흐름을 보였다. 나쁘지 않았고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 7월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번 7월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흐름을 보여왔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계속해서 데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GDP에 대한 전망. 근데 이게 관심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금 다들 오늘 반도체, 트럼프, 바이든, 중국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볼 건 봐야 되니까 GDP 전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GDP 전망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일단 전망치죠. 아직 뭐 확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2.5%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과거 사실 지금 6월 달에 나왔던 여러 가지 GDP 어떤 이제 성장률을 보게 되면 그래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좀 했었거든요. 시장에서도 이거 경제 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네 생각보다 하는데 7월부터는 다시 또 이렇게 확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또 기대감을 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EPS 성장률 또는 GDP 같은 경우에도 상향 조정을 하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이 7월 달은 이제 전망치죠. 자,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시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오히려 또 반갑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이 부분은 뭐 전망치가 나오고 뭐 예서 속보치가 나오고 잠정치가 나오고 확정치가 나오고 이제 매월 이렇게 변경이 되다 보니까 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형주와 소형주 사이의 분위기 변화가 이걸로 아마 좀 대변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상위 1000개의 종목이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하위 1000개 이후에 2000개 종목이 또 아웃퍼폼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러셀 2000 지수가 아웃퍼폼을 하다 보니까 지금 방향이 지금 러셀 2000 쪽으로 쭉 내려왔죠. 예. 그래서 과거에 사실 2023년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이러한 변동성을 지금까지는 준 적이 물론 과거에 뭐 바닥을 찍을 때 특히나 이제 금리 동결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는 금리 인상을 추가적인 인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과 대조했을 때는 뭐 비슷한 흐름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아웃퍼폼을 또 러셀 2000 지수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러셀 2000 지수의 역대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맞아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2000년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00년 초반부터 지금까지 약 한 25년 정도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더가 나는 지금까지 이걸 보면서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올타임 하이를 찍었어요. 거래량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 금리 인하 시그널, 그리고 너무나도 상대적으로 저점에 있었던, 상대적으로 저점이죠. S&P 500에 대비해서 너무나도 싸져 있었던 이 러셀 2000 지수에 엄청나게 수급이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자, 이러한 역대급 거래량이 터진 부분은 일부 모멘텀이 좀 살아서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같이 이 시장의 흐름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데이터는 역대급으로 지금 낮은 현금 보유라 지금 계속 현금 보유가 낮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식이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총알이 더 없으니까 맞아요. 더 수급으로 받쳐줄 게 없다로 맞아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지금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늘 펀드 매니저 서베이가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이 자료를 좀 보게 되면 가장 낮은 이제 현금 보유량이에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 선이 이제 보이실 텐데 과거에 여러 이제 시장의 어떤 변화 속에서 현금 보유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2년 엄청난 폭락을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2022년 10월 달이 바닥이었습니다. 바닥이었고, 그래서 이 현금 보유량을 보게 되면 얼추 시장과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참 뭐 대단하다. 이거 정말 괜찮은 지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과거 2022년 10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지속적인, 뭐 물론 중간에 변동성이 있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좀 랠리를 이어왔다라는 가정하에 보게 되면 가장 최고치에서 완전 최저치로 현금 보유량이 쭉 떨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았던 부분이 4%였는데 이번 달에 이제 조사 나온 걸 보다 보니까 4.1%가 나왔어요. 그래서 0.1%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현금을 조금 찰실현한 그런 현금이 좀 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최저치에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과거의 현금 보유량을 우리가 추이를 따져가지고 지수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더라. 네. 현금을 다시 보유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그런 지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현금 보유량도 미국 시장을 바라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은 한 번씩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드디어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워밍업을 그동안 했다면 오늘 밤사이에 가장 큰 이슈는 빅테크 종목들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의 급락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구글 사실 이 뉴스를 비롯해서 많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약간의 경고성 발언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기업에 엔비디아 칩을 제공한다라는 이야기가 일단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제가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요. 뭐 기사 내용을 좀 빠르게 보게 되면 자,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부문이 중국 기업에 있어서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액세스 권한을 제공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기업에게 야, 너희 지금 엔비디아 이 클라우드 액세스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권한을 줄 테니까 왔다 갔다 해, 써. 약간 이러한 부분이 일단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인포메이션 이 외신의 보도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 외부의 데이터 센터를 통해 가지고 중국 고객을 대상으로 엔비디아 A100 그리고 H100 칩을 포함한 서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 머신러닝적인 부분, 물론 뭐 향후 블랙웰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엔비디아 가장 상위의 엔비디아 칩들을 서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I의 어떤 기술 자체가 뭐 정말 좀 이제 발전하는 그걸 제공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고, 자, 해당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있는 윈도우 제조업체 직원과 판매에 직접 참여한 사람을 인용했대요. 자, 이 부분에서 이 인포메이션이 이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또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인공지능 보안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미국 반도체 기술 사용 금지에 대한 조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로이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엔비디아 그리고 미 상무부에 다 전화를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뭐냐 도대체 인터뷰 요청했는데 전부 다 논평 요청을 거부했다.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이제 의혹이
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또 정치 대선을 앞두고 나서 더 강하게 때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그 만들어낸 그러니까 원래 기존에도 이런 문제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었을 예. 텐데 항상 우리가 중국 때리기를 미국이 좀 심하게 하면은 이제 자국을 점점 더 이렇게 좀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저는 사실 것처럼. 약간 정치적인 의도도 좀 많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사실. 그렇죠. 네. 잠시 후에 우리가 예. 봉영식 박사를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눌 때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지금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중국의 AI 기업들은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검열을 받아라. 예. 중국 정부에서 한 이야기인 맞습니다. 거니까 어찌 보면 뭐 당연한 중국했죠. 것 같기도 예. 한데 뭐 여러 가지 재밌는 데이터도 뒤에 네. 있어서 좋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뭐 다들 뭐 이 정도야 뭐 그럴 수 있지 중국이. 중국이니까. 예, 중국이니까. 자, 근데 이제 뭐 중국 당국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테스트하면서 AI 기업들의 시스템이 핵심 사회적주의 가치를 구현하는지 검열을 시작했다. 자, 그래서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문샷이라는 또 스타트업이 있고요. 그리고 뭐 제로원 AI라는 뭐 또 그런 스타트업,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스타트업부터 해서 뭐 대기업을 통해서 뭐 전반적인 AI 기업들인데, 그래서 정부 검토를 참여하도록 강요가 됐고 일괄 테스트가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 일괄 테스트하는 그 과정은 중국 정치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시진핑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 AI가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검열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 내부적인 직원들의 이야기 인터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익명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익명 나왔는데 중국 당국의 특별팀이 회사에 찾아와가지고 회의실에 앉아가지고 감사를 시작했대요. 보통 이제 뭐 금융위원회에서 또는 금감원에서 이제 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이제 감사했다고 하는데 첫 번째 감사를 통과 못했는데 두 번째는 통과했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감사를 통과 못하고 두 번째 통과할 때까지 몇 개월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월 기간 동안에 AI에 대한 학습을 못했고 이거에만 이제 몰두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베이징의 AI 스타트업 직원인데 우리 기본 모델,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LLM,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은 매우 필터링이 안 되는 모델이라서 필터링을 구축하는데 너무나도 긴 시간이 걸린다. 이게 하나하나 다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감한 키워드와 질문을 따로 수집해가지고 매주 우리가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게 인간의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다 하고 우리 처음에 막 라벨링 관련해서 뭐 맞아요.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여러 가지 정보와 여러 가지 어떤 뭐 그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AI 머신러닝으로 학습이 되고 이게 이제 필터링이 돼서 이렇게 구축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계속 뭐랄까 엉뚱한 대답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렇죠. 직원들이 매주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걸. 틀린 대답하면은 어휴. 그러니까 이게 AI가 아니라 어찌 보면 사람이 계속 업데이트한 내용을 중국 사람들은 보는 거죠. 컴퓨터 뒤에 그렇죠. 그냥 중국의 이제 국가 관계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약간의 좀 불만 섞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뭐 물론 이제 다들 익명이었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스타트업 중에 이제 문샷이라는 스타트업이 있어요. 자, 이 문샷은 사실 이 챗봇이 시진핑과 관련된 대부분의 질문을 거부하도록 그냥 막아놨습니다. 예, 그래서 막아놨는데 이게 지금 준 국가 표준 자체가 질문의 5% 이상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된다고 해요. 네, 5% 이상은 거부해서 안 됐는데 네. 일단 시진핑과 관련된 대부분의 질문을 거부하는 식으로 얘네들이 이제 약간의 플랫폼을 그렇게 뭐 좀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사실 이 텍스트를 제어하는 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응답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전담팀을 따로 구성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적으로 이거를 매일 또는 매주 업데이트를 해서 이거를 막아야 될 거 막고 뭐 내보내야 될 거 내보내고 이런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중국에서 많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AI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 가장 뛰어나냐라는 네. 것을 이제 점수화 시켰습니다. 점수화 시켰는데 바이트댄스가 66.4점으로 가장 뛰어난 LLM이다, 챗봇이다. 네. 이렇게 최고의 인공지능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7.1점을 받은 오픈 AI의 GPT-4o가 꼴찌를 했습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을 말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너무 솔직했어. 너무 솔직한 우리 오픈 AI GPT-4o가 꼴찌 7.1점, 그리고 바이트댄스가 66.4점을
기록했다. 저 근데 오른쪽에 뭐 보면은 중국 안에서니까요. 예, 뭐 오른쪽에서는 뭐 그 질문들? 예시들인데 네. 뭐 어떤 그렇게, 질문이 있죠? 예, 뭐 그렇게 큰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이제 뭐 사회주의적인 그런 이념에 대해서 저 이야기를 한 뭐 거기 붓기도 때문에 보이고. 예,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래서 중국 내에서는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의 그 이 다음 모델 출시가 온 디바이스로 출시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도 챗GPT는 중국에서는 탑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중국의 AI 관련한 소프트웨어가 탑재가 될 텐데 예. 그리고 이거 순위 보니까 딱 뭐 제 위에 있는 기업이랑 잘 얘기해서 바이트댄스랑 뭐 하면은 베스트겠네요. 그렇죠. 네. 네. 챗GPT는 7점밖에 못 받았으니까. 네, 그렇죠. 자, 100점 만점인 거죠, 이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퍼센트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트럼프도 계속해서 이미 뭐 당선된 것처럼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재당선이 된다면 그러니까 뭐 최근에 올랐던 섹터에 대해서는 좋지만 우리는 좀 부정적인 환경에 대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세금에 관련해서는 미국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호적이고 하지만 이제 이제 외국 기업에 있어가지고는 정말 좀 좋지 않은 약간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운 네. 그런 관세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스탠스는 뭐 이어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뒤에 가서 제가 좀 정리를 했지만 일단 법인세율 같은 경우에는 15%로 낮출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국 기업에 또는 미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법인에 관련해서는 아마 세금을 좀 낮추지만 미국 외에 있는 그런 나라에서 혹시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물품에 있어서는 관세를 일괄적으로 일단 10%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중국에 관련해서는 60%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좀 있다 보니까 지금 과거의 보조금과의 문제가 완전히 정반대지만 오히려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돈을 덜 내는 거를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러한 어떤 스탠스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실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현대기아차도 마찬가지고 그쵸. 에너지 뭐 LG 엔솔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러한 공장에 관련해서 또는 이 친환경에 관련해서 IRA 법안에 맞춰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적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아마 향후 그러니까 셈법이 되게 복잡해질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향후 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대만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죠. 대만이 우리의 칩 사업을 빼앗아 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인텔은 올라갔습니다. 오늘. 네. 예, 인텔은 또 올라갔어요. 같은 파운드리지만 TSMC를 때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자국 기업은 뭐 인텔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텔은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계속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 엄청나게 부유하다. 돈 많다. 예전에 우리 한국한테도 계속 돈 많다. 돈 많다. 너희들 부자다. 이런 얘기하면서 방위비를 삭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오히려 방위비를 너희들 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뭐 이런 했었는데 뭐 대만 너희들 이제 부유하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는 낼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임기를 마치도록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제이미 다이먼을 재무장관으로 고려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이미 다이먼이 이제 JP 모건에서 곧 은퇴한다라는 시사를 했기 때문에 그 몇 년 안에 그죠? 예, 그래서 재무장관. 재무장관으로 이제 뭐 제니 옐런 장관이 이제 끝나고 아마 이제 제이미 다이먼의 시대가 또 올 것인가라는 시장에 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또 흥미로운 게 더 이상 틱톡 금지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왜요? 틱톡 아이디 하나 만드셨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죠? 지금 메타랑 그 외에 이제 틱톡과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시장의 또 예상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든 정부에서 틱톡을 완전히 금지하고 틱톡 때리기가 들어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바이든 정부와 반대되는 입장의 어떤 공약인지 아니면 정말 뭐 물론 공약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앞으로 뭐 지켜야겠지만 네. 사실 공약 이행도를 봤을 때는 트럼프가 과거 공약 이행도가 엄청 낮습니다. 사실 예, 몇 가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후보 같은 경우는 20가지를 얘기하면 10가지를 지켜서 공약 이행도가 50%인데 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유세할 때마다 막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약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한 200개, 300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뭐 하면은 뭐 네, 만나서 그냥 이제 한 300개를 뭐 그냥 해주세요 하면 던지고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같이 10개를 하더라도 이 후보와 이 후보가 10개를 하더라도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도가 너무 현저히 낮으니까 이게 지금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공약을 지키기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걸까요? 안 하는 건가요? 못 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또 이제 경제 방송인데 정치 쪽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저는 정치는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입으로 뱉으면 해야 되는 성격인 거잖아요. 예.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인 분들은 못 하는 거죠. 너 알잖아. 의 눈빛을 저한테 지금 보내주고 있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쳐요. 예, 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트럼프가 공약을 이행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뱉어내는 말들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던 그 며칠 이후에 지금 이제 부정적으로 특히나 이제 반도체 쪽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끌고 갈 거는 AI밖에 없다라고 해서 계속 그거 붙들고 지금 시장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발목을 잡히게 될지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또 이제 시장에서 그러면 이렇게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트럼프야, 그러지 마. 우리 지금 반도체 주식으로 수익 많이 보는 투자자들 많은데 하면서 이제 주변 분들이 얘기하겠죠. 뭐 조금 그 발언의 수위를 좀 낮출 수도 있다. 맞아요. 싶기도 예.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 너무나도 이 의존되어 있는 그러니까 한쪽에 의존되어 있는 부분을 파헤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분산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여지기도 하고 왜냐하면 늘 어느 한 곳에 의존되어 있는 것은 약점을 네.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게 아닌가 네. 뭐 예를 들면 TSM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약간의 분산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으로서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 또 다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또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이제 대선 관련한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시간 통해서 낱낱이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